그다음에 김정은은 지금 자유민주 사상에 접근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순간 머리 같은 호금을 터뜨리며 시뻘건 불줄기들이 서리떡 목표 방향을 향하여 요즘 우리 국방부를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 않죠.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 올리면서 협상의 판을 흔들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르지 못하는 이른바 홍길동이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다가 더해서 지금 기름을 붓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기름을 부은 사람은 바로 송영무 전 국방장관입니다. 일성과 김정은은 과거의 주체 사상에, 그다음에 김정은은 지금 자유민주 사상에 접근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현정 의원님, 이게 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소영무 전 장관이 이런 말을 했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자유주의 사상에 접근해 있다? 네. 근거가 뭡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어제 일단 국방과학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카이다라고 하는데요. 거기 아마 이제 세미나에서 기조 발제를 했습니다. 그 기조 발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자유민주 사상에 접근해 있다. 아버지 때와는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근데 지난 12일 날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주체 사상을 더 확고하게 전파하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북한이 무슨 자유민주에 대한 움직임이 있나요? 저는 못 봤거든요. 네. 송영무 장관을 보신 것 같아요. 뭘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정말 제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더군다나 북한이 핵과 화생방 무기만 빼면 우리가 뭐 별로 그렇게 걱정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하. 자, 근데 우리가 지금 핵이라는 무기가 이거는 완전 게임 체인저입니다. 지금까지 세계가 전쟁을 한 것 중에서 사용한 폭탄보다 핵무기 한 개의 위력이 더 큽니다. 핵무기 하나가 서울에 떨어지면요, 30만 명이 그냥 순식간에 사망을 합니다. 네. 그런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북한을 무서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핵 빼면 아무것도 아니다. 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도대체 저는 무슨 이야기인지 그 모르겠어요. 문제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이 남한을 사정권에 두는 미사일 2발을 최근에 발사했죠. 신형 전술 유도 무기입니다. 그런데 그 성능까지 지금 개량을 한 상황인데요. 송영무 전 장관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병력도 북한은 한 20만 명이었는데 우리는 그만까지 우리의 2배나 넘었습니다. 군사력도 현재 핵이나 화생명 무기를 뺀다면 북한은 번뇌할 수 있는 군대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김종무 시장님? 북한이 네. 핵과 화생방을 빼면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부대다. 아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핵과 지금 화생방 때문에 무서운 거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있잖아요, 지금. 요번에 쐈던 북한판 이스칸데르에다가 만약에 핵무기를 탑재를 하게 되면 한국뿐만 아니라 현재 주한미군도 막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어 수단 자체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북한이 언제라도 핵무기를 가지고 선제 공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아마도 전의를 상실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현재 위험한 상태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국방장관이 핵과 생화학 무기를 빼면 북한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 그걸 빼고 계산이 됩니까? 빼면 얘기가 안 되죠. 더군다나 핵을 가지기 전에도 생화학 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네. 이게 바로 가난한 나라의 핵무기거든요. 네. 그래서 생화학 무기 가지고 북한이 일주일 내에 우리를 한반도로 공전하겠다라고 네. 작전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자, 송영무 전 국방장관 전임 국방장관이 한민구 전 장관이죠. 한민구 전 장관은요. 남한의 군사력이 북한에 비해서 압도적이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딱 3년 뒤에 국방장관을 지낸 송영무 전 장관은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3년 만에 그 군내 수장의 입장이 저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아니, 다른 얘기를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네.
한민구 장관은 핵과 화생광 무기가 있기 때문에 네. 남한의 군사력이 북에 비해서 압도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네. 송영무 장관은 이제 그걸 빼놓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질 그걸 왜 빼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뺀다는 가정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지난해 남북 군사 합의서에 이 서명한 당사자가 지금 송영무 장관 아닙니까? 네. 어떤 인식에서 그런 군사 합의서에 서명을 했는지, 그러니까 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도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조직이어야 하는데 만약에 느슨한 점이 있었던 건 아닌지 이런 이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군이 군이어야지 정무정이고 정치적일 필요가 없는 조직 아닙니까? 군이 왜 정치적인 그런 상황에 맞는 대답을 이렇게 하려는 거죠? 송영무 장관이 지난번에 9.19 그 군사 합의를 서명한 당사자인데 네. 이번에 좀 변명을 한 것 같습니다. 아하. 내가 대통령한테 일시적으로 그 합의를 하지 말고 그다음에 상호적으로 하고 네. 이렇게 지시를 받았다라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9.19 합의 자체가 일방적으로 북한을 유리하게 만들어놨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상호적인 지혜가 전혀 않죠.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합의를 해버렸기 때문에 네. 우리가 굉장히 지금 안보가 무너진다 걱정하고 있는데 이 양반이 이번에 변명을 했는데 변명 자체도 굉장히 치졸합니다. 자, 사실 송영무 전 장관은요, 재임 시절에도 각종 말실수로 살화에 시달렸던 장본인이죠. 특히 문정인 통일 외교안보 특보와의 대립각을 세워서 보는 이들마저 아슬아슬하게 만들었었습니다. 한두 번 뵌 적은 있지만은 월락 자유분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하고는 상대에서는 될 사람이 아니구나. 그분은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것 같은 느낌이지 안보특보라든가 정책특보 사람 같지 않아서 좀 개탄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장 차장, 사실 정치인들도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막 쏟아지고 있죠. 어떻게 전직 국방장관으로서 할 소리냐. 네. 이런 비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뭐 그 야당 의원들의 그 집중 포화를 지금 받고 있는데요. 이제 그 정도일 줄은 몰랐다라는 뭐 김진태 의원의 발언도 있었고요. 뭐 제정신이냐라는 이제 이현주 무소속 의원의 뭐 지탄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런 가운데서 참 힘이 더 빠지게 만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북한이 지난 4일 미사일과 방사포를 섞어 쏘기 하면서 평화의 판을 흔들었죠. 당시에 저도 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속보를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했었는데, 그런데요, 국방부의 온도는 좀 달랐습니다. 현직 장성들이 이 소식을 전달받고도 치던 골프를 계속 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됐죠. 네, 참 충격적이고 정말 어느 나라 군대인지를 정말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사실 북한이 뭐 계속 도발한 게 아니라 지금 그동안 사실은 하지 않다가 이제 아마 이 상황에서 처음 도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5월 4일 날 장사성포와 호도반도에서 장사성포와 이스칸다르 미사일을 발사를 했죠. 그래서 어떤 긴급 속보로도 다 나오고 했는데 계룡대에 가면 군인들 이용하는 골프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말에는 군인들만 이용이 가능해요. 근데 거기에 지금 군 장성 16명이 이제 골프를 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6명은 이제 저 소식을 듣고 바로 이제 골프 그만두고 복귀를 했는데 나머지는 그냥 계속 쳤다는 것이고. 네. 전체 이제 군인들 같은 경우는 한 190명 정도가 이제 현역군이 치고 있었는데 네. 대부분 다 18호를 다 끝냈다고 하는 거예요. 아하. 물론 국방부 설명은 더 한심합니다. 뭐 당직 사령이 아니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잠시만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당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하. 긴급 호출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북한이 저도 미사일을 괜찮다는 쐈지만 거죠. 당직이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아니 무슨 불났는데 이 당번은 교실 지켜야 돼서 못 나가는 뭐 그런 상황도 아니고 말입니다. 저희 기자들만 해도 저런 네. 소식이 알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뭘 해야 되는가라는 걸 제일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국방이라고 하면 저런 위협적인 상황이 생겼으면 네. 군인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내가 골프를 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네. 내가 다시 군대에 다시 원대 복귀를 해서 거기서 대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네. 군 장교들이라면 최소한의 그런 어떤 기본적인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단적인 예를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북한 미사일 도발을 당시에요. 상황은 정말 긴박했습니다. 우리 군 장성들이 치던 골프를 마무리하는 동안 그 시간에요. 미국의 패트릭 셰너행 국방장관 대행은요. 달리기를 하던 중에 합참의장의 긴급 연락을 받았었다라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던 거죠. And I went for a run, and then Chairman Dunford called me up and said North Korea was now shooting rockets and missiles. Saturday, Chairman and I. 저 얘기가 말이죠.
새벽에 북한이 미사일을 쏘았는데 함참 의장이 그걸 다 보고를 받고 다시 국방장관한테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군들하고는 좀 상황이 좀 다른 거지요. 네. 정치 자세가 벌써 다른 겁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지시를 받았냐면은 항상 제 위치가 상황이 벌어지면 1시간 내 거리에 있어야 됩니다. 기방하러 가거나 아니면 1시간에 내 사무실로 갈 수 없는 데는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상황이 벌어지면 1시간 내에 항상 들어가서 네. 대처를 해야 되기 대처를 했어야 됐고 네. 그뿐만 아니라 저럴 경우는 북한이 그 전날부터 미사일 발사 동향이 보이면 집에 안 갔습니다. 집에 안 가고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렇죠. 저걸 전혀 몰랐을 리 없죠. 징후라는 게 포착이 되니까. 그러면 장군이라면 전날부터 사무실에 대기하면서 상황을 추적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네. 공처로 갔지 않습니까? 네. 6.25 때 생각이 납니다. 6.25 때 일요일날 새벽 4시에 공격한 거 아닙니까? 북한군이. 그 전날 뭐 했습니까? 우리 고위급 장성들이 미군하고 파티하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또 답답한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소식에 따르면 주한 미군이요. 북한이 지난 4일과 9일에 쐈던 발사체를 신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결론을 내리고 벌써 그 미사일들의 이름까지 다 지어 놓았습니다. 북한의 신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 코드명을 다 정했죠. KN-23. 그러니까 북한의 미사일들을 대부분 KN-06, KN-08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는데 이제 이번 미사일은 발사체가 아니라 미사일로 명명한 거잖아요. 주한 미군이. 맞습니다. 북한이 이제 미사일을 쏘거나 아니면 열병식 때 미사일을 가지고 나면 새로운 미사일이 나타나면 이렇게 노스코리아의 그 미사일이라 해가지고 KN 계열로 해서 남발을 붙이는데 네. 남발을 붙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도 2월 8일 날 이 이스칸데르가 나타났을 때 그거를 KN 21로 일단 명명을 했었습니다. 네. 21로 명명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북한이 또 다시 그 화성 15형을 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게 KN-22고 요번 게 KN-23인데 지금 KN-22하고 23이 같은 미사일인지 아니면 파생형인지 네. 대량형인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네. KN-23으로 남발을 붙였습니다. 네. 주한 미군은 이미 이제 미사일로 규정 짓고 이름까지 붙였습니다. 북한이 최근 쏘아 올린 이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불리는 미사일의 코드명 KN-23. 그렇다면 우리 정부 이젠 불상의 발사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실체를 좀 인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정의용 안보실장이요 오늘 오전에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분석 중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자, 이거 말이죠. 예. 자, 총 4발 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쏜 거는 5월 4일 날 9시 6분에 쐈고, 네. 그 다음에 1시간 있다가 하나 더 쐈는데, 첫 발은 잘 모르겠다. 그런데 두 번째 거는 그게 탄도미사일이다. 네. 말이 됩니까? 모양이 똑같고, 네. 북한이 노동신문을 통해서 쏘는 장면을 전부 다 이렇게 네. 공개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분석하면서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처음에 불상의 발사체라고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네. 지금 바로 얘기하기 창피하니까 계속해서 이제 분석 중이라고 이제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저 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미국을 공격하는 무기가 아닙니다. 지금 한반도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무기인데 오히려 주한 미군은 지금 이름까지 붙여서 미사일로 규정을 했는데 우리 정부는 아직도 분석 중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아니 저거 말이 제가 왜 미군에서 세 발만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네. 한국 정부가 사정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불상의 미사일을 했기 때문에 첫 발은 제발 네. 탄도미사일로 인정하지 말고 좀 시간을 더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네, 이제 그 부분은 좀 확인된 사실은 아니고 제 생각이죠. 예, 개인적인 생각을 지금 말씀해 주신 거고.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현정 의원님, 네. 통일부가 지금 식량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뭐 검토가 아니라 일단 인도적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기로 결정. 정부 차원에서 800만 불이 일단 지금 현재 지난 2017년도에 이미 이제 이거는 의결된 게 있습니다. 이거를 네. WFP 즉 세계 식량 기구와 유니세프를 통해서 일단 지원을 하고 네. 우리가 직접적인 대북 식량 지원은 좀 더 검토를 하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뭐 대북 인도 지원에 대해서는 뭐 반대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사실은 북한이 보면
이번에 이런 도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이 지금 우리한테 공식적으로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네. 즉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자꾸 지금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발사한 지 얼마가 됐나 아직까지도 이걸 탄도미사일을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뭔가 정부적 어떤 판단이 좀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탄도미사일을 규정을 할 경우는 일단은 유엔 제재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재가 들어가면 사실 우리가 식량주의가 굉장히 껄끄럽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 자꾸 이걸 미루는 것이죠. 네. 그러다 그 중간에 일단 어느 정도 북한하고 뭔가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고 또 오늘 6월 달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지 않습니까? 네. 그 중간에 뭔가 북한하고 어떤 정상회담이나 하기 위해서 뭔가 이런 정부적 여지를 판단을 한 남겨놓는 것이 아닌가 것이다. 저는 그런 어떤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식량 지원을 하려면 북한이 적십사를 통해서 우리 적십사에다가 식량이 부족하니까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네. 요청도 하지 않는데 그냥 알아서 주는 거거든요. 네. 절대로 고맙다 소리 못 듣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계속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색 내지 말고 좀 조용히 좀 달라고 자존심 상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정부의 곤궁한 처지도 좀 이해가 되는 것이요. 네. 지난해 그 세 차례 이 남북 정상회담 하면서 대화 국면으로 한참 갔다가 네.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이후에 지금 남북 대화도 지금 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식량 지원을 통해서 어떤 다시 대화의 또 물꼬를 재개를 네. 이제 물꼬를 틀려고 노력하는 상황에서 지금 탄도미사일 발사가 되다 보니까 네. 이걸 미사일로 발사하는 순간 이제 대화의 이 판 자체가 없어질 수 있어서 네. 아마 그래서 알면서도 저렇게 공개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